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결전의 날이 밝으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불복 가능성까지 예고하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일단 지금의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자동차 산업과를 신설해 오는 2025년에는 전기차값 1,000만 원 이하, 2027년에는 세계 최초 전국 주요 도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등을 구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 출시할 예정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개인용 비행체와 함께 민관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SK가 코로나19 등 악조건 속에서도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사업부문 수익성 개선으로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이 각각 44%, 20% 증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 되면요,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내일 오후 2시에는 슬슬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조금씩 좁혀질지 기대가 모아지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그동안 반발이 많았던 이 양도세 기준,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3년간 더 유예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지면서 조금은 여유를 찾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2% 안팎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업종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 화학 업종 두드러지고 있고 2차 전지 쪽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다라는 전날 미국 증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상승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시장을 마감을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 양시장 켜 있는 상황인데 객장 상황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떤가요? 네, 일단 오전 시장과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매수세 좀 보여주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자로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KMW, LNF 등으로의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전 대비 오후 들어서는 좀 매기가 좀 변한 모습이긴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의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BH,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셀레믹스 등으로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 속 전기차 관련주 강세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국내 양도세 관련 이슈가 일부 좀 완화되는 좀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일단 한 가지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좀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후 들어서 좀 강세였던 시장
내일 미국 대선 등과 더불어서 조금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단 전기차 관련주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바이든 후보의 이런 우세 당선 가능성 이런 올라감으로써 상승도 좀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겠지만 중국뿐 아니라 유럽 이슈까지도 전기차 관련주들에게는 호재거리로 계속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이슈다라기보다는 전체 산업 트렌드에서 바뀌어가는 친환경차 관련 공급이라든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이런 긍정적인 수혜 전망이 다시금 유입되고 있는 점이 상승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이슈가 좀 상승 요인으로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전일 이 중국 자동차 판매에서 이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소식 등과 더불어서 일단 중국 정부가 이 신에너지차 산업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이 올해까지 신에너지차 비중을 2020%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35년에는 이 배터리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주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런 계획 발표를 했던 점 등이 좀 강세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이 탄소 배출 규제 관련해서 친환경차 생산이라던가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 등도 이 전기차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 상승도 일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그러한 점에서 관련주들 삼성 SDI, LG 화학, 에코프로비엠, 첨보 등의 강세가 시장 내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 좀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결과가 윤곽이 드러날 텐데 내일장은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감안하면서 시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투표가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 시간 이후부터 시장에 좀 변동성을 좀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좀 스케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방향은 아무래도 이번 주 계속 변동성이 좀 급증하면서 방향성을 계속 찾을 겁니다. 그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 그 안에서는 반도체 부품주들에 있어서는 좀 관심 기울일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 정책과 그리고 이 산업 트렌드가 결합된 이 반도체 부품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정책, 이 소부장 2.0 정책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관련주들의 수혜로 좀 이어질 전망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업체 트렌드하고도 맞물리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탑 기업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외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오히려 국내로 들어와서 이 삼성전자와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는 모양새로 좀 향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해외 업체들이 이런 우리나라로 진출했을 때 현지화 전략 등과 더불어서 이런 국내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과 협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는 곧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로의 레벨업이 좀 가능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스토리를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점에서 여러 소부장 관련 종목들에 대한 폭넓은 관심 등과 더불어서 일단 그 안에서 실리콘 부분에서의 강점을 갖춘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SIC 부품에서의 강점을 가진 TCK 등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정말 뿌리 깊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이든 후보, 두 후보 간의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대선 후의 투자 전략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선 전에 보면 이제 원래 역사적 패턴으로도 대선 전 1, 2개월 동안에는 변동성 장세가
너무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선 직후 1개월 정도부터는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아왔음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 패턴을 통해서도 한번 보아왔고요.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대선 불복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한층 더 요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내 분위기는 국내에서 대선 불복이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매체에서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것보다는 국내 우려만큼보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평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복 가능성이 컸다면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성 낙폭이 나스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증시 전반에 걸쳐서 추가 하락이 있었어야 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다우지수는 견조하게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그것으로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이벤트는 끝났다. 불확실성은 이제 마쳤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 변동성 장세에 크게 부안해동하지 말고 보유 종목의 모멘텀과 가치가 확실하다면 잘 버텨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2주 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대선 이후를 본다면 앞으로 선거 이후 트럼프의 대선 불복이 변수로는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두 후보 간의 큰 득표 차로 대선 투표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선 불복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는 것이 미국 내 주요 시각이다라는 부분들 한 번 더 짚어보고요. 바이든과 민주당 상원이 집권을 다 했을 경우에 경기 부양책의 신속 처리 가능하고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사수할 경우에 경기 부양책이 조금은 연내에 시간을 두고 타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조금 남을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사수할 경우 경기 부양책 연내 타결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하원을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민주당이 상원을 집권했을 경우에 경기 부양책 타결이 올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렇게 경우의 수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라는 이슈 해소로 인해서 이미 상승해 있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될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이미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 상단에 있는 종목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다음 스텝, 과연 이슈에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슈 소멸로 하락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 볼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완벽하게 클로징됐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발표가 있어야 하는데 여당 관계자, 야당 관계자,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기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의 이야기가 확연하게 조금 더 지지부진하게 나오기보다는 확실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주면 오늘 반등장보다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미국 대선 등 시장 변동 요인을 고려해서 상황을 봐가며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소멸된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왕 10억으로 유예를 할 거면 조금 시장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표를 해주는 게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내적 이슈들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유별난 변동성 장세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모멘텀과 가치가 확실한 종목들이라면 추세 상단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인데 추세 상단에서 매수 접근을 하겠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태니까요. 시장에 연연하기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광군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이제 최대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광군제가 있는데 여기에 소비 수혜주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광군제 하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행사인데요. 중국 연중 최대 쇼핑 축제죠. 11월 11일 1111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쌍11이라고도 불리는데 과거 알리바바 산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T몰의 경우 광공제 행사 당일인 11월 11일에만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최근 쇼핑 기간을 사흘 더 늘린 그런 모습입니다. 11월 1일 0시부터 T몰에서 사전 할인 판매를 했는데 111분 만에 애플, 화웨이, 아디다스 등 100여 개 브랜드별로 거래 금액이 1억 위안, 우리 돈으로 160억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군제 행사 당일 알리바바가 기록한 거래액이 2,684억 위안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거죠. 우리 돈으로 44조 원에 달하는 규모니까요. 4일에 상하이에서 또 개막하는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개막식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을 겨냥한 다자주의를 강조한 연설을 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500개 기업의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중국에서 소비 촉진, 경제 회복 이런 부분이 뉴스와 실제 지수로도 수치로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 10월 차이신 PMI 지수가 53.6으로 9년 반,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의 신규 주문과 생산, 재고, 고용 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 50을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가름하는 지표입니다. 차이신 PMI 지수가 국가통계국의 공식 제조 PMI는 아니지만 수출 업체들과 중소기업들을 주요 표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속들이 그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 아닌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억제된 누적 수요와 경기 부양책에 의한 인프라 사업 등이 앞으로 예상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견조한 수출이 제조업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도 그렇고 중국의 경기 회복도 그렇고 OECD에서 예측한 경제 성장률 플러스의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고 중국 다음으로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과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든다면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 눈여겨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신중하고 조금 보수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에 의한 불확실성,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경기 회복과 경기 회복 둔화 우려, 국내 대주주 양도세 요건,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인들이었다면 하나하나 마무리되어가는 수순이라는 시그널을 보시고 오늘도 국내 증시의 반등이 나올 때 이미 상승해 있는 종목의 추가 반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하권역에서 상승할 여력이 있는 앞으로 이 중국 관련한 경기 소비 회복에서도 상승 가능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그 근거로 중국의 PMI 지수 말씀드렸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59.9를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재확산만 조금 잦아든다면 눈여겨보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승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 위주로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종목군들 중에 하나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은 신라 호텔 신라고요. 3분기 영업이익 아직까지 적자이지만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상회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지만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 추정치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양호했다라는 판단입니다.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저점을 탈피하느냐, 이 3분기 저점에서 반등이 시작했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 차트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완화, 우리나라에서도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완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4분기부터 흑자 전환, 업황 회복 기대감 당연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안에 방문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 회복에 있어서 수혜주로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권에 있는 매수가 유효한 전략으로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넉넉히 7만 원 정도 보시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8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슈 칼럼 시간 이어집니다. 네, 오늘 이슈 칼럼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편 투표 이야기도 있고 네.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차 문제도 있고 네. 이 출구조사만으로는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슈에서 그렇죠. 우리가 대선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던 미 대선 오늘 밤 이제 미국은 되는데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바로 공영방송들 틀자마자 출구 전략, 출구조사해서 뭐 어디가 누가 이겼다, 어느 당이 몇 석 이런 게 대충 나오는데 이번엔 좀 시간 걸리겠죠. 네.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이제 대선 불복 리스크가 갈수록 이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조금 이번에 2016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과연 주류 언론들의 이 여론조사가 이번에도 어긋날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제대로 여론을 짚었는가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이제 주류 언론에다가 이제 강조점을 줬죠. 이른바 주류 언론들의 대선 판도 예상, 뭐 CNN이나 뉴욕타임스 이런 쪽 많이 보셨습니다만 지금 이코노미스트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바이든 승리 가능성 96%, 트럼프 4%.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네네. 자, 근데 이제 여기보다도 조금 더 이제 정치 배팅 사이트 프레딕티스라고 이제 선거 계절에 자주 언급되는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65%, 그나마 조금 리즈너블한 얘기인데 이거는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이렇게까지 올렸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흐릿한 색깔 여기가 이제 경합인데요. 여기 보면 뭐 텍사스, 뭐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270석을 얻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이긴다고 하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250이 트럼프 125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펜실베니아 20명인데 펜실베니아만 이겨도 270명 과반 달성 뭐 이렇게 얘기하고 뉴욕타임스는 아예 351명까지 얘기합니다. 대단하네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펜실베니아에 트럼프도 가고 바이든도 갑니다만 바이든은 가가지고 그분은 뭐 원고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맨날 뭘 들고 가갖고 네. 얘기하는데 잘 안 비춰주는데 혹시나 비춰주면은 앞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는 엄격합니다만 채 100명도 안 되는 뭐 20-30명 앉혀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트럼프 유세 현장은 뭐 엄청난 열기죠. 그렇게 그렇죠. 보이는데 과연 궁금합니다. 그나마 2016년에 그나마 정확했던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놀랍죠. 박빙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48, 바이든 47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또 굉장히 경합을 벌이는 것처럼 경합을 나오네요. 벌이고 있고 오히려 네. 트럼프가 우세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지금 막 뉴스에도 나오는 것들입니다만 유튜브에서도 그 뉴스 화면에 또 이렇게 자막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워싱턴 DC예요. 지금 이거 가게 입구하고 진열장 창문을 전부 지금 나무로 막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백악관 인근이 졸지에 공사판이 됐답니다. 워싱턴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그 비버리힐스 로데오 거리도 지금 이게 전부 나무를 갖다 댄 겁니다. 지금 이제 어느 쪽이든 폭동이 날 것 같다는 얘기죠. 폭동이라기보다는 시위가 격화되다 보니까 하는 건데, 라이브스 매터인가 BLM 거기도 뭐예요? 흑인들 그거 한다면서 흑인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흑인 상점을 갖다가 불 지르고 약탈하고 그런 상황이 그런 게 이게 지금 2020년 미국의 현실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서 또 재밌죠.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가시죠. 지난주 뉴스위크 최신호에서 이 표지 보세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진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목이 Xi의 Secret Plan to Subvert America입니다.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시진핑의 비밀 계획 이런 얘기예요. 얼추 보니까 한 600개에 가까운 커뮤니티 그룹들이 좌우지간 미국 망가뜨리려고 암약 중이다 하는 것 갖다가 뉴스위크에서 심층 취재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재밌어요. 존 로버츠가 여전히 문제가 될까? 이런 제목이죠. Does John Roberts still matter? 존 로버츠는 미국 연방 대법원장입니다. 아들 부시 때 대법원장이 된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그래서 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5, 진보 4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긴스버그 대법관이 그때 이제 별세하면서 5대 4가 5대 3으로 됐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5대 3이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욕먹어가면서까지 이 에이미 코니 베러스를 갖다가 기어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상원을 독려했느냐. 인준 받았죠. 네. 인준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대 진보가 6대 3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긴스버그 사후에 5대 3 상태가 트럼프로서는 불안했던 것은 보수라고 하곤 합니다만 그동안에 주요한 판결에 있어가지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꼭 이렇게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다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들 추방하는 거. 그걸 갖다가 오바마 때는 이른바 다카라고 하는 그 법안을 통해 가지고 그걸 추방을 유예하는 법안이 있었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그 법안을 갖다가 없앤다 했죠. 그러면 히스패닉계를 비롯해서 아시아계 할 것 없이 많은 그 자녀들이 영주권 없는 상황에서 추방될 수 있었습니다만 연방 대법원에서 그때 이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 트럼프 반대쪽으로 이제 하는 바람에 그래서 5대 3 갖고는 불안불안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왔으니 지금 이런 것까지도 본다면은 이번에는 대선 이후의 흐름.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태입니다. 네. 아래쪽에 나스닥은 오히려 2018년 2월이나 10월 때보다도 더 높은 상태로 왔고 S&P 500은 조금 낮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변동성 지수 20 아래가 아닌 여기서 30 근방에서 지금 언제든지 지금도 변동성은 크죠. 최근 한 며칠 왜 오르고 왜 빠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가운데 급락과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세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원인도 정말 뚜렷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의 흐름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좀 뭘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게 좀 진단이 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뭐 과거 사례를 들어서 가면서까지 과거에는 뭐 대선 이후에 어땠다 저땠다 하는데 뭐 과거 얘기 따질 것 없이 우리 2016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 당선됐다 소리 듣고 그때 아시아는 박살났습니다. 하루. 근데 그날 미국도 열리면서 처음에는 주식 밀리고 달러도 약세가고 이랬는데 그게 금방 뒤집어졌어요. 당선 축하 파티에 있던 칼 아이칸이 뭐 파티장을 뛰쳐나가고 뭐 한 1조 가까이 우리 돈으로 주식 샀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막 훅 가버렸죠. 트럼프 당선 이꼬르 주식 급락이라고 했던 시장의 컨센서스가 확 뒤집어졌던. 그러니 지금은 뭐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될 거야,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것도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거라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왜 오르고 왜 빠졌는지 지금 잘 모르는 가운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300 내지 600포인트가 뭐 우습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오늘은 또 기관하고 외국인이 한꺼번에 막 사고 있죠. 아마 장 끝나자마자 쌍끌이 매수 덕분에 코스피 급등 또 이렇게 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지. 네. 잘 팔던 그 친구들이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판단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이유는 모르겠으나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 갭을 채우는 거를 한번 보시죠. 즉 지난주 있었던 이 급락으로 인해서 여기 갭이 생겼습니다. 이 갭을 채우고 이 구름대도 다시 또 올라서느냐. 그러면 인정해 주자 말이에요. 이유는 나중에 따지고 장이 갈 모양이구나 라고 봐주자는 얘기죠. 스타캐스트 같은 경우도 사도 잘 끄었다라고 합니다만 지금 어떤 위험이 있느냐. 코로나도 다시 재확산되는 와중에 지난 3월처럼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즉 아직까지 RSI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과매도 국면이나 이런 어떤 매수 다이버전스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고 올라가면 인정하자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스닥은 지금 이 추세선, 지난 3월 저점 이후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와 버렸는데 지난주 이 추세선 다시 올라설 수 있는가 아니면은 추세선에 머리 한번 대는 정도의 장인가를 확인하면서 가자는 얘기고 월간 차트를 봤을 때는 나스닥은 9월 달에 음봉 크게 나오고 아래 꼬리는 제법 달렸습니다만 10월 달도 음봉 2달 연속 하락이라는 게 크죠. 지금 그리고 조금 뭡니까? 다우 같은 거에 비해서 기술주들이 좀 오히려 지금은 힘이 빠져 있는 상태. 자, 이동평균선만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이격도가 높은 경우는 이거는 조정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목균형표로 살펴보더라도 월간으로 전환선, 기준선 전부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10,000포인트가 아니고 9,500 아래에서 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들어가기가 겁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선 다시 올라서고 다우가 갭도 채우고 구름대도 올라서고 하면은 이유는 나중에 누가 설명해 주겠죠. 그냥 가는 장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트위터, 구글,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할 것 없이 CEO들이 상원에 불려가서 혼좀 났잖아요. 네, 그런가요? 지금,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네. 기술주 같은 경우들은 좀 더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면은 네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쪽이 이긴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안티트러스트 정서는 강하잖아요. 네. 반독점 정서는 강한데 모르겠어요. 뒤끝 상당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하면은 이 친구들 한번 좀 갈아줄 것 같습니다. 제 기분에. 너무 이번에 대선 앞두고 너무 편하게 네. 트럼프에 개겼어요. 이 지금 아까 그 자막이 나오다 보시피 네네. 바이든 아들 그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서 오만 추잡한 거 다 나오고 했는데 그런 거 갖다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공유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러니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뉴스위크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갖다가 비난하기를 왜 바이든 집안의 그 부패와 이런 것들은 언급 안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뭔가 좀 편향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거가 뭔데 이게 가짜니 뭐니 해서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한번 뒤끝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된다면은 그거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갖다 붙이긴 합니다만 요즘 소위 말하는 빵이라든지 그런 주식들의 차트 보고 있으면은 제 일감은 그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는 그거 합니다만 일단 아까 미국 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이고 유럽도 살짝 기대감은 보이네요. 그래도 세상 별일이 있겠어? 좀 많이 빠지다가 유로스탁스 50입니다만 이제 한 이틀 또 반등 시도에 나서고 결국 이러나 저러나 끝나고 나면은 좋은 일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글쎄요. 뭐 어느 쪽이든 압승이 나와버리면은 일찍 끝나겠죠. 네. 그 불확실성이.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그거 같습니다. 바이든이 좋아서 찍는다기보다도 트럼프가 싫어서 찍는 거겠죠. 좀 그런 것도 있겠고. 네네. 이 선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최선을 뽑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거는 이 차악을 뽑는 거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차악을 뽑는 그런 가운데의 판단인데 길어진다. 뭐 그러나 이제 시장이 믿는 구석은 그거죠. 이러나 저러나 아직까지도 풀려나 있는 돈은 많고 누가 되든 간에 부양책은 그래도 나오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리고 코로나도 결국은 뭐 백신이 됐건 치료제가 됐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우러져서 뭐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좋은 그나마 세상 망한다 쪽보다는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우리 코스피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장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장도 딴 거 없이 판단을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은근히 지난 8월 이후로 이렇게 나름대로 뭐 좀 아래 위 선이 꺼지죠.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선이 그냥 이렇게 좀 박스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데 그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 선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이 선이 깨지는 거고 이 선 깨지고 나서도 이 선은 기대해 봐야죠. 우상향은 이 선이 깨지고 나서면은 이제 지금 아래쪽에 받치고 있는 이 채널을 하단 지지되는가 여부를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시장은 지금 잔뜩 움츠려 있다는 건 이 거래량 보시면 느껴지죠. 거래량 많이 줄었죠. 코스닥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만 요거 확인하고 들어가시죠. 이 네크라인, 이 패턴이 너무 헤드앤숄더가 너무 확연합니다. 너무 확연한 가운데에 이 네크라인이 무너져서 보통 이 추세선이든 이런 어떤 기술적인 네크라인 같은 게 무너지면은 당장 급락으로 치닫기보다도 여기에 한번 머리를 대보는 즉 뭐 교과서에서는 기술적인 테크니컬 풀백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선이 이거 진짜 깨진 거 맞아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 뭐 그런 상황이 되겠고 여기도 대선 이후에 한 1, 2주 사이에 이 우상향하는 선이 깨진다면은 좀 조정이 깊어지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뭐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흔히 나눠서 샀다 팔았다가 막 그때마다 엇걸려가지고 누가 뭐 외국인이 지금 사요, 뭐 개인이 사요라고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혼전의 양상입니다. 혼전의 양상이고 또 아마 지금은 뭐 저를 비롯한 이렇게 경제 채널에 패널들이 뭔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꽃버스, 인버스 들고 지금 반년 넘게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서 손절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지금 장을 좋게 보고 이미 들고 계신 분들 무슨 뭐 애플, 테슬라 주식 분할 소리 듣고 그때 흥분해서 들어갔다가 지금 물려 있는 분들 그분 손절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거 이렇게 기존 포지션 딱히 변화를 두지 않고 이후를 이제 살피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차트로 제시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손절이든 익절이든 간에 어떤 포지션에 변화를 가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잠시 저희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벌써 조금 한 곳씩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바이든이 딕스노비치에서 5표를 얻어서 처음으로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0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좀 개표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게 뭔 소리죠? 근데 이게 속보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저 내용 갖고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날짜상으로 네. 지금 아직 그 6월 3일 안 됐잖아요. 네. 미국은. 네네. 근데 저거는 뭔 개표란 얘기죠? 그리고 뭐 5표. 우리도 저기 뭡니까? 어느 동네 가면은 그냥 1번이 다 나오고 어느 동네 가면 2번 다 나와요. 우리도. 네. 예, 미국도 소위 경합주 외에 늘 해마다 보면은 선거 때마다 보면 퍼렇게 찍히는 민주당 우위, 뭐 빨갛게 찍히는 공화당 우위주는 그냥 지팡이 갖다 꽂아놔도 그냥 다 됩니다. 뭐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는 경합주예요. 뭐 5표 어느 쪽에 5표 나왔고
뭐 상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기사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뭘 벌써 까고 있는지. 아마도 그런 예측된 지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이제 환율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환율도 있거든요. 혼조세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00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 또 있었죠. 1,130원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환율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 22에서 이제 22가 이번 회의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만 다음 12월 해넘기 기전에 12월에 아마 추가로 부양책을 또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라는 어떤 강한 시그널을 줬고요. 또 라가르드 총재 입에서 또 환율이 언급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유로가 강해지는 것은 유로존에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이죠. 금융 환경이 너무 긴축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유로가 이제 약해지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달러 인덱스도 했고 이제 지금 지금 환율 관련한 차트는 달러만 급하게 준비했습니다만 우리가 1180하고 1150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면서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를 제때 반영 못했던 걸 1150 깨지고 나서 뒤늦게 방학 숙제 막 계약 전날 하듯이 후다닥 해치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나 위안화 강세 부분하고 대충 이제 키를 맞춘 상태에서 유로가 다시 약세로 돌고 달러 인덱스가 살짝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1125원에서 지금 반등 시도 나오는데 여기부터 벌써 21선이 누르고 있죠. 이미 1140, 50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내려온 만큼 또 1140, 50을 갖다가 그 구간을 올라서는 데는 또 시간이 제법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에 롱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롱이 많아서 급한 반등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과매도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여기서 1,100원 안에를 바로 노리는 것도 지금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환율이 1,130원대 환율이 현재로서는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그런 레벨로 여겨지네요. 네, 이슈칼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이었고요. 이어서 도너 리포트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 걱정을 덜어줄 도너 리포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계시죠? 그러면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의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고요.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후에 3시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시면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수익률 어느 정도인지 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입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있는데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잘 가져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역시 보시면 거의 7, 8% 이상 올라가지고 프로텍은 14%나 수익을 냈네요. 다음 보시죠. 네, 첼시스부터 오텍까지 보시면 역시나 10% 그 이상, 레몬은 18.1%나 수익을 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동일고무벨트, KC, 써니전자 2번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보시죠. SMEC 그리고 NHN과 ATEC은 약간의 손실이 있었고 진양산업과 서현탄 메탈 다 잘 가져왔습니다. DY파워 뉴지랩도 약간의 손실 구간 지나고 IEA 우리기술투자는 IEA 15%나 수익률을 내면서 총 누적 수익률 15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포트를 살펴보시죠. 현재는 드림시큐리티, 사마알미늄, 써니전자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써니전자가 1%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조금 AS도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이주연 위원님.
네. 네, 오늘 보니까 또 써니전자 한 번 더 진입을 하시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AS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드림 시큐리티 이제 전일,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의 돌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갖다가 며칠 잡아놨던 부분을, 월요일이었죠. 아침에 이탈시켰다가 우일선 위로 지금 상승 출발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지금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21선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구간 이제 돌파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텐데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이 오늘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사마 알루미늄까지 그리고 써니전자까지 보고 시장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 드림 시큐리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1선 저항을 받으러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대로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하겠고요. 사마 알루미늄을 한번 볼 텐데 지금 오늘 대선 관련주들이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고 지금 현재 오늘 이낙연 관련주들 중에서 저점 부근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동양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또 바닥권에서 새롭게 또 올라가고 있고요. 삼본전자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마 알루미늄이 이제 김부겸 관련주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대선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한번 시세가 나와줬다가 저점을 잡고 지금 돌리는 흐름이거든요. 드림 시큐리티랑 지금 보시면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갭 상승 출발해서 울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 오늘 시장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 출발해서 5일 이평선 위로 안착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추세 전환이 좀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선 이탈 없으면 이대로 대선 종목은 계속 한번 보유해보는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역시나 대선 관련주죠. 오늘 시세가 21선 부근까지 4,550원까지 이제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 나올 때 밀렸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 잘 받았고 지켜줘야 될 자리는 또 지켜주면서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 계속 유지를 하고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정이 될 때까지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써니전자 오늘 음봉이 나와서 어제 종가보다 아래라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내일 혹시나 오늘 윗골이 달고 나가고 조정이 나온다 하면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4,300원이라든지 그 정도 가격대에서 또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선 관련주들은 급등이 나올 때 따라 붙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정 나올 때 사서 급등 나올 때는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흐름을 한번 볼 텐데 지금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괜찮게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코스닥을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현재 이제 하락 추세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이 좀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N자 하락 이후에 저점에서 조정을 받고 추세대 하단이죠. 조정받고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데 제가 이 중심 가격이 한 820포인트에서 825포인트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밴드 때까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승 흐름이 이렇게 올라와 줬고요. 이제는 20일 이평선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 선이 21선인데요.
이 이평선 저항을 한번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짧게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상승하는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N자 상승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잡으면 한 840포인트 정도의 저항 라인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825포인트의 저항 구간인데요. 이 구간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오후장이나 아니면 내일쯤 해서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내일 미국 대선 관련해서 개표가 되면서 시장이 한번 아래로 출렁한다면요. 그 시점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40포인트까지는 코스닥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 단기 조정 나오면 매수 관점 그리고 84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장에서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주연의 도너 리포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이번 주 중에 하루 게릴라성으로 또 한 종목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저희 정재훈 전문위원과 허반석 전문위원이 속 시원한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0 미국 대선 과연 트럼프의 재선이 될지 아니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